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바름님 어서오시고요. 네, 용대방님, 수익나무님, 네. 장부장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다락방님, 배질사님, 감노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하이메님도 어서오시고요. 하늘이님, 레몬트님, 네. 토닥토닥님, 기선회올님도 어서오세요. 네. 오리온자리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리쏘님하고, 예, 여기 천태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리고 구름나그네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오아20님, 네, 철동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네. 자, 오늘 이제 10월 7일이죠. 네, 자, 오늘이 이제 뭐, 글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그죠?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10월의 어느 날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딱, 그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이제 그 날씨가 좋은 것만큼 수익들도 좀 많이 나셔야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그 어제 약속해드린 대로 이제 기법 강의를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 강의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제목에 써놨는데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수가 반등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속된 말로 그냥 멍하니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현금을 들고 계시건 주식을 들고 계시건 지금 열심히 무언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10월 향선님도 어서 오세요. 네. 창수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이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여기 지수가 잘 올라왔는데 고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 고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 후반부에 오늘 대선주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시간에서 특정 테마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오늘 좀 분석을 하시면 내일 아침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의 종목도 시간의 특징주들 분석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많이 했죠, 그죠? 네. 자, 보죠. 일단 오늘 지수가 이제 잘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0.8% 이제 상승으로 끝났죠. 근데 이제 캔들을 잘 보시면 아침에 좀 하락 출발했어요. 당겨서 보시면 아침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6% 하락 출발했죠. 왜 그랬냐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는데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 미국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지금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침에 하락 출발을 했는데 잘 보세요. 아침에 약하게 출발은 했지만 아래 꼬리가 없죠. 그럼 뭐예요? 투매가 안 나왔다는 거고요. 그죠? 윗꼬리가 없죠? 이거는 뭐예요? 아침부터 9시부터 끝날 때까지 3시 반까지 계속해서 밀어 올렸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캔들 하나만 딱 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수급이 좋았구나. 그래요. 오늘 수급 좋았어요. 개인들이 더 이상 투매할 게 없나 봐요. 투매를 안 했어요. 그죠? 투매할 게 없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21선을 이렇게 깨트렸을 때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지는데요. 제가 미리 얘기 드렸죠. 21선을 회복을 하면 개인들의 심리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래서 추석 전에 여기 저점을 여기다 찍어놨었는데 지금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째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런 거 보면 세력들이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왜냐면 9월 25일날 코스닥 지수가 단기 투매 나오고 나서 저점을 찍어놨는데 저점이 얼마예요? 799.5예요. 그러니까 800포인트를 살짝,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800을 깬 거죠. 800을 깼다고 해서 여러분들 종목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거죠. 코스닥 지수 800선 붕괴, 막 속보 나왔겠죠? 799.5에서 저점 찍고 딱 올려버렸어요. 세력들이 짓궂은 거죠. 그쵸? 네.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눈치채고 주식을 살까봐 불이 나게 다시 원래대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뭐예요? 단기 투매예요.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조종 온다고 또 손절하신 분들만 또 억울하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럼 뭐예요?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왜 거의 다 올라왔느냐? 하락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뭐예요? 거의 다 메꿨다는 얘기예요. 양봉 한두 개만 더 넣으면 이거 완전히 다 메꿉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 나오면 15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누구만 억울한 거예요? 여기서 손절하고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 안 사고 버티던 사람들만 손해본 거죠. 주식을 들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손해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투매 나오고 잠깐 조정이 나와서 손해가 날 수 있죠. 그쵸? 근데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아서 손해나는 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매도 버튼을 안 누르면 되니까요. 그런데 진짜 큰 손해가 뭔지 아세요?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즉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주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주식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투자 자금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투자금액 1,000만원, 2,000만원 갖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 누가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 손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조금 이렇게 흔들었다고 해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조정 올까봐, 시장이 안 좋을까봐 현금 들고 눈치만 보는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가장 불쌍해요. 왜요? 나중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철저하게 소외당하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지금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현금은 없고 주식으로 가득 차 있다. 네,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진짜로 복 받으실 거예요. 왜요? 솔직히 지수가 이런 식으로 단기 급락에 나오면 솔직히 고수도 그렇고 중수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힘든 걸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시거든요. 여러분들은 되게 손절 안 하시고 종목 들고 버티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복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그죠? 힘드셨겠지만 손절 안 하고 버티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지수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그쵸? 손해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냐면 손절하고 단타치고 맨날 그렇게 비관론자들한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힘들어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내시려고 노력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멍하니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주식을 들고 그렇게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막연하게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미국이 어제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양봉 나왔죠?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했죠?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틈에 나오기 전에 주식을 사놓으셨을 거예요. 그쵸?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을 들고 버티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3번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칭찬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즉 열매를 잘 맺고 잘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막연하게 올라오겠지, 가겠지 뭐 그러면서 들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수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조금 넓게 놓고 볼까요?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이유는 급락했다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게 무서워서 손절을 때리건 뭐 투매를 했건 도망을 했건 한 거잖아요. 그쵸? 다시요. 뭔가 문제가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거죠. 네,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짝 뭐가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거의 운전 다 하시죠, 그죠? 네, 운전하고 가는데 뭐 누가 와가지고 초보인분이 와가지고 툭 쳤어요, 차를. 살짝. 그럼 뭐예요? 약간 차에 충격이 오잖아요.
그 주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약간 충격을 받아서 차가 뭔가 좀 뭐 약간 이제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약간 핸들이 휠 수도 있어요. 조금 세게 받으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손을 봐야죠. 저도 옛날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는데 어떤 못된 아저씨가 저를 옆에서 때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에 핸들이 약간 휘었거든요. 그래서 정비소 가서 이제 차도 고치고 막 그랬었는데 비유를 지금 그렇게 들어드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충격을 받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약간 전체적으로는 바뀐 건 아니지만 약간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 투매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집하신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냥 가벼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핸들은 휘지 않았는지, 타이어는 괜찮은지, 그죠? 네. 다른 부품들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한번 하셔야 돼요.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뭐를 체크하면 될까요? 첫 번째, 분명히 종목을 사실 때 이유가 있었겠죠. 그쵸? 이 뭐 예를 들어서 막연하게 많이 갈 것 같아서 뭐 그렇게 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아무리 그냥 막연하게 많이 갈 것 같아서라고 해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서, 그쵸? 2차 전지 성장성이 좋을 것 같아서, 아니면 이거 대선주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바이오주를 사신 분들은 이 회사에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대박의 느낌이 나서, 그죠? 아니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회사가 너무 저평가여서, 그쵸? 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료잖아요. 그쵸? 네. 아니면 뭐 실적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그 이유, 그 재료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변했나 강해졌나 약해졌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기존에 매집한 종목에 변수가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 종목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지속적으로 보유가 가능한지, 아니면 비중을 더 확대해도 되는지, 아니면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쵸? 요거를, 그쵸? 이런 것들을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뭘 보고 이걸 확인해야 되느냐? 차트 보고요? 아니요, 차트 얘기도 이제 해드릴 건데, 차트에 앞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이유가 사라졌나 바뀌었나 약해졌나 강해졌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제 이제 노하우거든요. 뭐냐면 이거예요. 8월 달에, 자, 여기 8월 달에 8월 중순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죠. 여기에서 생각하셨나요? 8월 이 한참 더울 때, 그죠? 네. 이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못 하셨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확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테마주들이 상승을 멈추고 누구만 갔어요? 코로나 테마주들만 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뭐가 갔어요? 이거 벌써 까먹으셨을 수 있어요. 2달 전인데 7월 말 8월 초에 많이 간 게 뭐예요? 생각 안 나시죠? 뭐지? 코로나 말고 또 뭐가 있었지? 뭐예요? 뭐예요? 기억 잘 안 나시죠? 원래 그래요. 한 달, 2달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네. 아직도 지금 얘기하신 분들이 한 분도 없잖아요. 7월 말 8월 초에 뭐가 갔어요? 장마, 홍수 수해주도 끼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벌써 까먹으셨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최근에 급락한 거 있죠? 여러분들 2달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특히 9월 달에 증시 이렇게 폭락할 때 되게 힘들었던 분들 있죠? 네. 한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실제로 여기 급락했을 때, 여기서 급락했을 때 있죠? 그때 힘들어했던 분들한테 제가 2, 3개월 뒤에 물어보죠? 기억 못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네. 기억도 못해요.
그때는 죽는다고 막 내가 한강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던 분들이 전화해서 다시 물어보면 기억 못합니다. 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하고 내일만 신경 쓰니까 한두 달 전 거는 다 잊어버린다고요.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이런 급락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잊어버릴 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예요. 맞죠? 네. 자,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8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죠. 순간적으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모든 테마주들이 하락을 하고 모든 개별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코로나 관련주들만 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들은 어떠냐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쵸? 시간이 뭐 짧으면 1, 2주, 길면 한 달 이상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원래 가려고 했던 종목들이 다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작년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12월달까지 가장 시끄러웠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뉴스 중에?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스가 뭐예요? 작년 8, 9월달, 10월달, 11월달 요 정도였어요. 뭐예요? 어떻게 기억 안 나시죠? 조국, 그죠? 네. 정치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심지어 어느 종편 채널을 틀으면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계속 조국 얘기만 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 10시, 11시까지 계속 조국 얘기만 했어요. 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종편 뉴스 채널 많잖아요. 그죠? 틀면은 맨날 조국이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제 애들보다 그분 얼굴을 제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진짜 뭐 실제로요. 제 첫사랑 얼굴도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순간적으로 이슈를 뺏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들이 못 간다고요. 순간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매집한 종목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딴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장마, 홍수, 어쩔 때는 코로나, 어쩔 때는 조국 이런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종목이 일시적으로 안 가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갑니다. 왜요? 가게 돼 있어요. 작년에 조국 사태가 이제 벌어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누구냐면 이낙연 대선주였어요. 이낙연. 이게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어요. 오늘 우리 낮에 우리 이제 현은한테 얘기했던 건데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원 있죠? 서원이 작년에 그 여기 보시면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작에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부터 쭉 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8월 달에 조국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9월 달 되니까 딸내미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죠. 10월 달 되니까 더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못 가고 헤매고 있다가 사퇴했죠. 사퇴하고 나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더니 그때부터 간 거예요. 이게 제가 억지로 짜맞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그 당시에 대선주들 한번 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래요. 그 사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 대선주들이 갔어요. 왜요? 사퇴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랬다고. 이거를 지금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지금은 모든 이슈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트럼프. 그쵸? 예, 트럼프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해외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길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8월 초에는 뭐가 갔다고요? 장마, 홍수. 장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8월 중순에는 코로나, 그죠? 9월 달 들어서는 누구예요? 9월 달에 핵심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의 주가 폭락, 니콜라, 사기 사건, 그죠? 네. 그리고 트럼프 코로나 확진, 이런 것들이죠. 이게 증시가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류들은요 그냥 내비둬도 회복돼서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투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매집한 종목들이 약간 변수가 생긴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이고 뭐 가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종목을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정말 잘하시는 건데 확인해 보셔야 돼요. 뭘요? 첫 번째, 음식으로 따지면 상했나 안 상했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상했나 안 상했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요? 재료. 처음에 주식을 매수했던 그 재료가 상했나 안 상했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세력이 아무리 매집을 했어도 재료가 상했으면요 세력이 나갑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겠어요? 급등을 시키면서 자기들 본전 이상에서 처리하고 빠져나가겠죠? 근데 개인들은 그걸 보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하니까 세력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날라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은 나가고 있는데 상했어요. 상했다고요. 그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손해보고 나가겠어요? 들어올리면서 나가죠? 그럴싸한 재료를 넣어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아니라 종목이라고 보면 빵 터지면서 급등하는 거예요. 거래도 늘겠죠? 이걸 보면서 재료를 터뜨리면서 나가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개인들이 와 세력 들어왔다 그러면서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잘 보면 세력이 나간 거예요. 세력이 나갈 때는 음봉만 때린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양봉 만들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력이 그러니까 재료가 상했나 안 상했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력이 계속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뭐 크게 거래가 터진 게 없으면요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세력은 안 나갔어요. 재료만 상하지 않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크해 드리는 게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하락했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 그냥 바닥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바닥 눌림목이라든가 박스권 만드는 종목들은 뭐 그냥 솔직히 던져 놓으셔도 돼요. 그런데 투매 나왔으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죠? 네. 자 다시요. 바닥에 있는 종목이나 뭐 박스권 종목이나 아니면 뭐 눌림목 종목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홀딩하고 계셔도 돼요.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들어서 한 2배, 3배, 4배씩 급등해서 대량 거래를 터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대부분 반등 시 매도입니다. 이거.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반등 시 매도예요. 한 번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반등 시 매도하는 거라고요. 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왜요?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세력 나갔다는 거예요. 세력 없고 개미들만 바글바글 하다는 얘기예요. 눌림목인 척 하다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조정을 시작한 종목은 반등 시 매도입니다. 근데 바닥에 있거나 박스권에 있거나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반등 시 매도가 아니고 반등 시 더 꽉 움켜 잡으셔야 돼요. 절대 털리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자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꼭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죠. 잠시만요. 잠깐만요. 차트를 뭘 보여드릴까요? 이건 살아있는 거고 자 서현 같은 거 볼게요. 서현이 뭐예요? 이게 그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였죠, 그죠? 끝난 건 아니에요. 끝난 건 아닌데 자 보세요. 잠깐만요.
이게 뭐냐면 사연이 사람 이름 같네요, 그죠? 네. 1,500원이 저점이고 여기는 13,800원이 네? 저점이란 말, 고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10%짜리 양봉 하나만 더 나왔으면 아마 15,000원 갔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저점 대비 몇 배 올라온 거예요?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던 거예요.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죠. 그죠? 네.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냐면 거래를 자,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초보분들 많으시죠? 네. 거래량 분석할 때는 기본 이렇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NH 투자증권 그 차트인데 NH 투자증권이 되게 깔끔해요. 네. 그 보통 이제 키움증권이나 대신증권이나 뭐 그 이트레이드 증권 이쪽 HTS를 많이 쓰시는데 화려하니까. 근데 NH 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쪽 그 이쪽 걸 쓰면요 되게 깔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쪽 거 갖고 강의를 많이 해요. 왜요? 지저분하지가 않고 깔끔하거든요. 화려한 게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주식을 이제 하시다 보면 화려한 게 아니라 깔끔한 거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차트 진짜 깔끔하죠? 네. 거래가 얼마나 많이 터졌는지 이제 느껴지시나요? 2012년도부터 현재 2020년까지니까 대충 8년 정도거든요. 네.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밑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그쵸? 감이 오세요 이제? 거래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오신 저희 방 이제 신규원 분이 계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갖고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좀 샀는데 약간 떨어졌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거래 터진 거 보이시냐고. 모르겠대요. 그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초보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몇 달치 보느냐.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차트를 보고 있느냐 그랬어요. 2개월인가 3개월짜리를 보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연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7, 8, 90 8, 90이죠. 이 정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는지 감이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세력이 들어왔나 보다 이러죠. 거래 없는 거 보니까 바닥인가 보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차트를 그래서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길게 놓고 봐라. 이게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몰랐던 거예요.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나서 자기가 산 거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 가르쳐줬어요. 3개월 동안의 차트를 보는 거하고 1년짜리 차트하고 2년, 3년, 5년, 10년짜리 차트 보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 제가 실수했네요. 정리할게요. 정리하시더라고요. 차트 볼 때는요 보조지표를 많이 넣지 마시고 그냥 크게 보세요. 아무튼 서현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죠. 그죠? 이런 종목들은 대선 주니까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자 이게 뭐예요? 조정을 시작한 차트예요. 언제부터요? 여기서부터 조정을 시작한 차트거든요. 이렇게 5배, 8배, 9배, 10배씩 올라온 종목이 조정을 시작하면 최소한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정고점 어지간하면 못 제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떨어지냐면 계단 형태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반등 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유들은 반등 시 매도예요.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반등 시 매도. 여기서 왜 물 타지 말라고 하냐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면 물 탔다가 그죠? 여기서 물 탔다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세력들이 워낙 독해져 가지고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시면 뭐 주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물을 타잖아요. 못 나와요. 왜요? 뭐가 반등이 나와야 팔죠. 반등 나올 거야 뚝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물을 타면 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렇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선생님 저 종목 반등이 안 나오는데 이상해요. 그런 거 있죠? 잘 보세요. 앞에서 몇 배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앞에서 몇 배 올라왔는지 확인하시고 최소한 5년 이상 차트를 보고 앞에서 여러분들 사시기 전에 거래가 터진 거라고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터졌다 그러면 실수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실수하신 거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우리 방 보유 종목을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우리 오늘 상한가 구경했거든요.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이제 그 사랑하는 안철수 씨 관련주거든요. 써니전자하고 이제 안내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안 하고 이제 새 걸로 새로운 거 하나 샀거든요. 까미 ENC라고. 여태까지 안철수 관련주로 이제 급등한 적이 별로 없는 상한가 갔어요. 우리 형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겠어요? 지수가 반등 나오니까 상한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에 목말랐거든요. 자, 아무튼 상한가가 나왔어요. 거래가 얼마큼 나왔어요? 이만큼 나왔죠? 이게 대량 거래일까요?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대량 거래예요? 앞에 이만한 게 있는데 시작한 거죠. 그쵸? 네,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앞에 보니까 바닥에서 그죠? 네. 박스권 만들어 놓고 돌리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안철수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시작하면 써니전자는 안내비 우두머리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뀌었어요. 까미 ENC로. 안내분 거의 안 움직였고 써니전자는 조금 움직였는데 까미 ENC가 상한가에 갔어요. 뭐예요?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좀 뒤에 해드릴게요. 이거 마무리 짓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다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다시 서현처럼 이런 류들은 서현이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류의 차트들은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거예요. 물타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응? 물타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가 신규애들 들어오면 제가 붙들어 놓고 제가 교육을 시키는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저기 어디서 하시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뭐 유튜브에서 무료 추천 받다 왔어요. 아니면 뭐 단기 위주로 하는 데 있다 왔어요. 얘기를 하시거든요. 매수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몰빵했어요. 아니면 뭐 계속 분할 매수했어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그래요. 주가 떨어진다고 해서 분할 매수하지 말라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질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천만에요. 왜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건 이렇게 떨어지건 조정을 시작한 종목을 물타기 하죠? 못 나온다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못 나와요. 거기에 물탈 돈을 가지고 차라리 저 까미 ENC 같은 종목들을 밑에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지수가 반등 나올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렸는지 조정이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그랬죠? 재료가 이게 온전한지 체크하시라고. 세력이 나갔잖아요. 시세를 분출시켜버리고 온 동네방네 이게 왜 10배나 급등했는지 다 소문을 내버린 다음에 개인들 다 끌어들이고 나서 세력이 나갔잖아요. 근데 이걸 왜 물을 타요? 반등 나올 때 왜 가만히 계세요? 반등 나올 때 손실이 좀 줄어들죠? 그때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물을 타시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저기 언제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는요 물타기 해도 됐었어요. 왜요? 반등이 그냥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물타기가 아니라 물타기로 들어갔다가 오히려 차를 뽑을 수도 있었어요. 물을 탔는데 상한가가 막 2개씩 나오니까. 그쵸? 그땐 그랬어요. 지금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물타기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버리세요. 왜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친구로 삼아라, 이제 그런 멋있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시간을 내가 더 들이면 들일수록 그 종목은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쵸? 맞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그 기업의 주가는 나에게 수익을 더 많이 줘야 돼요. 그죠? 수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죠? 이렇게 정비례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이거건 저거건 간에 투자한 시간 대비 수익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하실수록 여러분들한테 상처만 줘요. 가시나무처럼.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제가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 종목들 이렇게 제가 보면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기서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샀는지 아니까. 제가 지난달에 그 무료 추천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다 여기서 추천하거든요. 재료 이미 나오고 거래 터진 거, 이런 거 갖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자, 오늘 다 마무리 못 칠 것 같은데, 주가가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있죠. 네,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 계좌 열어서 확인하세요. 무조건 덮어두지 마시고, 재료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확인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차트 보는 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투매 나오기 전에 이 서현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지수가 투매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하락을 했죠. 그쵸? 근데 지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수는 이만큼 반등이 나왔는데, 서현은 딸랑 이만큼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쵸? 반등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희마리가 없다는 거예요. 차트를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급락하기 전에 전저점 있죠? 포함시켜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급락하기 전에 전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쵸? 그쵸? 그죠? 네. 근데 지수는 거의 올라온 게 없죠. 뭐예요? 세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없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완전하게 없는 건 아니고요. 네, 많이 빠진 거죠. 네. 이런 자리에서 급등 나오죠. 급등 나올 수는 있는데 유지가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진짜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료가, 그죠?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닌 이상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현이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현 차트가 지금 설명하기 제일 좋아서 이걸 그냥 데리고 온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는 자꾸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데 아까 까미유엔씨 다시 볼게요. 재밌어요. 뭐예요? 갑자기 상한가 가잖아요. 앞에 거래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가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매집이 돼 있으니까. 세력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매물대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다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무시하고 그냥 상한가로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여기에는 매물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긴 있겠죠. 하지만 여기는 언제예요? 1월달이거든요. 1월달 이때 안철수 씨가 기욱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씨가 그때 총선 앞두고 기욱했거든요. 미국에 있다가 아마 기욱하셨을 겁니다. 그때 급등했던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거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물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변수가 있었죠. 3월달에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저점은 700원이고 여기 고점은 얼마냐면 1960원이에요. 여기 1960원. 반토막 이상 났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폭락을 했는데 남아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의 다 전사했습니다. 네, 거의 전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쵸? 그럼 뭐예요? 요 매물대가 굉장히 약해져 있겠죠. 차트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딱 보면서 거래가 많고 운봉이 있고 하니까 매물대가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그러나
3월달 이런 큰 폭락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전사했을 겁니다. 왜요? 신용을 썼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요? 반토막 이상 났으니까.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운봉 하나만 더 나왔으면 3분의 1 토막이었거든요. 못 견딘다고요. 매물대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은 편안하게 지금 들고 있고요. 안철수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는데 내일 한번 더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한번 더 할까요? 괜찮으면 이번에 2번 한번 찍어보세요. 아까 1번 찍었으니까. 열심히 막 빠르게 얘기했는데 다 안 되네요 이게. 네. 한번 더 할까요? 어떻게 유튜브 쪽은요? 네. 유튜브 쪽은 거의 안 찍으시는데. 네. 유튜브 쪽도 찍으세요. 거기 안 찍으면 거기 마이크 꺼놓고 할 테니까. 네. 협박하는 거 맞아요. 네. 빨리 찍으세요. 네. 유튜브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필명 좀 보자고요. 네. 이현이 오늘 끝내요 그냥? 네. 그래요. 네. 내일 한번 더 하자고요. 어차피 뭐 금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내일 8시 한번 더 할게요. 네. 얘기를 다 못 끝내겠어요. 왜냐면 시간의 종목들하고 안철수 씨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오늘은 요거는 오늘 하던 얘기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하고 대선주 얘기랑 이제 시간의 종목들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수가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지수를 다시 볼게요. 투매 나왔다가 잠깐만 땡겨서 볼까요? 자, 강하게 투매 나왔죠? 그리고 잠깐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투매가 나왔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손절 안 하시고 버티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들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왜요? 충격이 좀 셌기 때문에 약간 변했을 겁니다. 약간 변형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의 재료가 바뀌었는지 변했는지 상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더 강해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괜찮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재료 상했나 안 상했나 그 다음에 차트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일 더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건 재료가 상했건 안 상했건 재료가 더욱더 좋아졌건 간에 물타기 좀 하지 마세요. 예? 분할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남자분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뭐 끝을 봐야지. 아니요. 끝을 봐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한 종목, 두 종목 그죠? 그런 거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세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주식을 잘하는데. 특히 이제 애기들 다 키우시고 한 50대 이상 되신 여자분들은 잘하세요. 고집도 안 부리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진짜 잘하세요. 예, 남자분들이 이상하게 한 50대 정도 넘어가신 분들이 말을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네. 이상하게 고집이 좀 세세요. 그 고집 버리시면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어요. 아셨죠? 네, 남자분들. 네. 제가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아무튼 종목들을 지금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부족한 준비했던 거 중에 아직 못한 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핵심 포인트. 본전 기다리지 마시고 잘라야 될 때는 지금 잘라야 됩니다. 왜요? 원래 이 얘기가 끝내려고 했는데 왜요? 지수가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요 안 되는 거는 안 가요. 이해되세요? 재료가 바뀌고 약해졌으면 안 간다고요. 그러면 상승장에 소외당해요. 힘들게 종목 들고 버텼는데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수익이 안 나는데 옆으로 돌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이 더 안 나시는 거죠. 그거 막아드리려고 오늘 방송 준비했던 거예요. 고생했으면 수익으로 끝내야죠. 맞죠? 내일 저녁 8시에 꼭 들어오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종목부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시간에서 잘 보세요.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냐면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자,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뭐 이렇게 여러 개, 뭐 101개 이런 것들은 무시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조선내화는 이건 좀 괜찮겠다.
그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뭐 1개, 뭐 123개 이런 거 이제 무시하셔도 돼요. 자, 무리지어 다니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뭐 조이맥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KR 모터스 이런 것들은 개별 호재가 있어서 상한가 간 거고, 그리고 자 태용 로직스를 보세요. 이게 뭘까요? 택배. 택배. 웬 택배요? 자, 택배 회사 중에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페덱스 아니에요? 미국의 택배 회사 페덱스입니다. 주가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독일 거네요. 잠깐만. 네. 미국 거, 미국 페덱스 신고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 택배 회사가 안 가겠어요? 그죠? 뭐 UPS라는 것도 있지만 페덱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원들은 이미 잘 얘기를 다 해드렸거든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겠냐고요. 가지. 태용 로직스가 택배예요. 한익스프레스 택배예요. 미국의 택배 박스 만드는 종이 관련된 ETF 있죠? 네, 요즘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테마주를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미국 주식을 알고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많이 띄는 게 제약주들이죠. 현대약품, 광동제약, KM제약, 경남제약, 기타 등등등 쭉 있거든요. 동성제약도 있네요. 왜 갔을까요? 빨간 약. 빨간 약 때문에 갔어요. 왜요? 포비돈 아시죠? 포비돈. 포비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사멸시킨다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급등했어요. 광동제약도 갔죠, 그죠? 네. 빨간 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시면 특징이 있죠? 이런 얘기를 잘 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제 노하우거든요. 다 뭐예요? 이 종목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 제약주들이에요. 초소형 제약주들도 있어요. 소형 제약주. 이거 언제 가는데요? 맨 끄트머리에요. 상한가를 치면서 순간적으로 확 타오릅니다. 혼자 가느냐? 아니요. 무리지어 댕깁니다. 난 얘기 다 해드렸어요. 무리지어 댕긴다고요. 우리 원들은 알아요. 제가 다 얘기했거든요. 순서대로. 네. 있다니까요. 네. 제약주들이 무리지어서 댕깁니다. 서로 같이.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재료가 여러 개가 있죠? 뭐예요? 빨간 약 말고 사후 피임약,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우리 원들은 또 혼나니까 여기까지만. 시간에서 움직였잖아요. 시세가 더 확산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무리지어 댕기는 걸 보시면 돼요. 뭐예요? 택배하고 소형 제약주들입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이제 어떤 게 급등했냐면, 자, 누가 왔어요? 안철수 테마주들이 급등했거든요. 이게 이제 까미 UNC인데, 자, 보세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하는 게 훨씬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까요? 평상시에는 좀 작게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하죠. 그래요? 이게 나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자, 오랜만에 대선주 한번 보자고. 대선주 차세를 쭉 보여드렸거든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고 이번 주 초에도 얘기했었는데 무방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게 있었죠. 대선주를 하실 거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서울시장 관련주 쪽에 맞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의 그 종목에 맞추시면 돼요. 지금은 포커스를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안철수 씨가 왜 급등했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안철수 씨가 범야권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원래는 윤석열 씨였는데 윤석열 씨가 8%로 2위 했고요. 안철수 씨가 1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9%인데 상한가에 갔어요. 아침에 이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안철수 씨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는 보통 써니전자가 한다. 그리고 안랩이 있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방울멀티미디어도 움직일 수 있다. 오전에 그 얘기하고 점심때부터 막 가더라고요. 근데 안랩이나 써니전자는 저희 방에서 앞에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리고 종목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까미 UNC로 바꿔놨거든요. 이게 회원들이 1200원대 사신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 좀 높은 가격대에 사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상한가 종가는 1560원이고요. 회원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샀냐고요? 안철수 관련주거든요. 왜요? 서울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약한 후보를 내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을 수 당선 가능성이 약하니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안철수 씨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나 사놨어요. 미리 사놨다고요. 지수가 대범 회복이 되니까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대선주를 제가 왜 강조했는 줄 아세요? 지수가 좀 애매하다 그랬죠 지금. 지수가 애매할 때 대선주가 잘 가요. 왜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왜요? 예를 들어서 뭐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막 무슨 투자 계획 발표를 한다든지 현대차나 이런 데서 무슨 계획을 크게 발표를 해야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임상시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시험, 임상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든가 발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대선주는 그런 거 없어요. 지지율 높게 안 나와도 그냥 기대감으로 가요. 기대감. 너 상한가 왜 갔어? 그러면 그냥 기대감으로요. 무슨 기대감? 지지율 조금 올랐다고. 아니면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지만 왠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 네, 그걸로 갑니다.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에이,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아니요? 해보세요. 대선주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대선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렁뚱땅. 오늘 안철수 관련주 왜 급등했는지 아세요? 그냥 기대감이에요. 뉴스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안철수 대선주자 야권, 범야권 선호도 1위에 그냥 그 기대감으로 갔대요. 9%인데. 이게 다예요. 지수가 애매할 때는 대선주가 잘 갑니다. 근데 어디 쪽이에요? 정확히 얘기해드렸죠? 서울시장 쪽이에요. 이쪽에 많이 갑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서울시장 쪽에 나오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 대선 후보들 있죠? 누군지 얘기를 못하겠고요. 그 사람들 여러 명 있는데 그분들 그 관련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차트가 다 살아있습니다. 입이 막 근질거리는데 말을 못하겠네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대선 후보 나가는 쪽은요, 차트가 무너져 있습니다. 서울시장 나가고 나서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1년 이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정확히 11개월인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나가면 대선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종목이 갈렸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서울시장 쪽은 차트가 살아있고 대선 후보 쪽은 차트가 눌러져 있어요. 힘이 아예 없거나 조정을 받고 있거나 조정을 시작한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또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뭐 그 전부터 드렸으니까 서울시장 쪽을 자꾸 보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한 2-3개월 동안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쉬라고 하세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돈 벌 자격 없어요. 나중에 시장 좋아지면 들어오겠다고요?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송해요. 그거는 도둑놈 심보예요. 시장 안 좋아질 때는 놀다가 시장 좋아지면 들어오겠다고요? 그게 도둑놈이죠. 죄송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거예요. 힘내시고 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도움되시라고 오늘 설명 많이 드렸어요. 도움되셨죠? 아무튼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까미 UNC도 오늘 상한가 들어왔고 단톡방에 나간 건데 단기방 이쪽에는 MSC라고 이런 종목들도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들어왔어요. 예쁘죠? 네, 아무튼 안철수 관련주로 까미 UNC가 상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산 부산 있죠? 네. 부산 시장도 뽑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보궐선거 해야 되죠, 그죠? 네. 부산 쪽에 자꾸 정부에서 무슨 SOC 이런 거 자꾸 내려갑니다. 어제 얘기 나왔던 게 뭐예요? 특수건설 같은 거 급등했죠? 왜 급등했는 줄 아세요?
부산 경부선 지하화 이거 하겠다고. 예타 면제까지 해주겠다고.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그냥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거 전에 돈 푸는 겁니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청와대에서 선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돈이 움직인다니까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 하시는데요 지금? 안 되는 종목은 교체하세요. 교체는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옛날 종목 들고 버티시면 안 돼요. 되는 거는 가져가야 되지만 안 되는 거는 교체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 종목들 이것저것 제가 매도세 내는 거 있어요. 왜요? 살짝 바꾸겠다고요. 아니면 평상시 안 하던 소형 제약주를 계속 추천하거나. 우리 회원들은 눈치를 채고 계시죠? 오늘도 제약주 하나 사드렸잖아요. 바이오 안 좋아하는데. 왜요? 시장 예매할 때 잘 가는 게 대선주하고 소형 제약사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급등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추천했어요. 아무튼 내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얘기 못했던 거 있죠? 내일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처럼 종목들과 버티신 분들이 수익을 잘 내시고 잘 끝내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다 수익 잘 내시고 잘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연말에 가족분들하고 좀 따뜻하게 잘 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네.